자, 이제 종합문제 4번 볼게요. 이 종합문제 4번은 일단 전반적으로는 토지 타당성 분석입니다. 토지 타당성 분석이면 무슨 기법을 활용을 하죠? 개발법을 활용하죠. 그래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서 공사를 해서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수입을 얻는 그 구조 자체가 이 분양을 했을 때의 수입 또는 개발을 했을 때의 수입, 거기에서 비용을 털어내가지고 토지가격을 구한다라는 개발법의 그 흐름과 정확히 일치를 하기 때문에 토지의 타당성 분석, 즉 타당성 분석의 유형 중에서 개발을 하는 유형에서는 개발법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들어가는 분양 또는 이제 임대, 개발 수입의 현가, 즉 인플로우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소지 매입비 포함해서 모든 비용들의 현가, 그게 이제 아웃플로우, 그거의 차익을 통해서 NPV를 산정을 했을 때 그 NPV가 0보다 크면 타당하다, 작으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토지의 타당성 분석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되는데 얘 보시면 뭐라 써있어요, 위에? 타당성 분석 괄호 열고 토지랑 확률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 자체는 토지의 타당성 분석인데 이제 그거 어차피 모든 타당성 분석 비가치 쪽의 파트는 다 예측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타당성 분석을 하는 건데 그 예측이 사실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자. 시장이 호황일 때, 괜찮을 때, 좀 불황일 때 이런 확률에 따른 임대 수입이 들어온 또는 분양 수입이 들어오는 그 차이를 조금 반영해봐가지고 그때 타당성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 확률 분석의 쟁점이 들어간 타당성 분석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좀 그렇게 될 거고 이제 물음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은 감정평가서 쭉 해가지고 뭐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하겠대요. 타운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뭐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할 텐데 그랬을 때 조사했을 때 물음에 답해봐라. 일단은 물음 1. 사업 부지에 대한 적정 매입 가격을 산정하시오. 사업 부지가 결국엔 뭐예요, 얘가? 소지죠? 그럼 얘의 적정 매입 가격 구하라는 건 소지 매입비를 직접 구하라는 이야기일 테고 그랬을 때 NPV를 산출해서 타당성 분석을 하되 유의사항을 뭐 제시하시오. 이건 그냥 서술적인 부분이고 우리는 앞에 있는 그 타당성 분석을 검토를 해라.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음 1에서 소지 매입비를 산정을 하고 걔도 이제 비용의 하나로 들어가서 물음 2에서 타당성 분석을 하는 그런 목차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료 제목부터 좀 보시면 일단 기준 시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의 사업 부지, 얘가 이제 소지가 되겠죠. 소지 부분. 그다음에 자료 3번에 공시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원래 개발법 기법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거라서 수입 빼기 비용인데 공시지가는 그럼 어디다 쓰는 거겠어요? 물음 1에서 소지 매입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료 4, 개발법의 기법이니까 여러 가지 건축 계획들이 쭉 나와 있어요. 건축 계획, 그다음에 뭐 비용에 대한 지급 방법, 분양가, 분양 계획 이런 것들이 쭉 밑으로 나와 있고요. 시점 수정지가 지금 하나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격차 보정 자료에서 도로 고적 이런 게 다 지금 표로 나와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야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돼야 되고 자료 7번에 가서 보시면 추가 고려 사항, 자료 8번에 기타 사항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7, 8번에 있는 문제의 방향성을 좀 정해줄 자료들을 먼저 보고 앞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고려 사항 보시면 일단 요구 수익률 12% 이게 이제 할인율이 되겠죠. 모든 수입과 그 다음에 개발 비용들을 할인하기, 현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 그 다음에 쭉 모아서 건축비가 뭐 높게 책정되었대요. 어차피 우리는 제시된 건축비를 할 건데 이런 부분은 어디다가 쓸 거냐면 마지막에 타당성 검토, 그 NPV가 0보다 크다 작다 그럼 크면 타당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 라는 결론 이외에 플러스적으로 좀 서술할 때 사용할 부분입니다. 얘는 일단 타당하기는 한데 건축비 자체가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건축비도 고정인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물가에 따라서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더 훅훅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얘는 건축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개발 투자 아니니
지금 일단 예측해보건대 NP가 0보다 크긴 한데 그 건축비가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타당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쓸 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사용할 것은 아니고 지금은 일단은 타당성 분석 그 자체에 좀 집중을 하시고 나중에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서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할 텐데 그럴 때 이런 멘트들을 갖다가 쓰면은 좀 좋다. 그거 3방식에서 시간가액 조정할 때도 있는 멘트들 좀 갖다 쓰시면 훨씬 더 답안이 풍부해 보인다라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타당성 분석도 여기 있는 멘트 좀 갖다가 쓰시면 좀 문제 충실하게 풀었구나라는 인상이 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건 갖다 쓸 거고 근데 오늘은 그냥 굳이 이것까지 볼 여유는 없어요, 우리한테. 지금 이제 숫자적인 것만 좀 잘 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얘가 있는 건 그런 데다 좀 쓸 자료이다라는 것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셔서 지금 매도 가격 35억 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부지를 매도 가격을 줬네요. 물음 1에서 아까 사업 부지의 시장 가치를 산정을 하라고 했는데 매도 가격도 줬어요. 그러면 비용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평가 금액이랑 매도 가액이 주어져 있으면 뭐가 들어가요? 비용으로? 소지 매입비로? 다시 평가한 거? 매도 금액? 뭐가 맞을까요? 평가 금액이 맞다. 매도 금액이 맞다. 아무도 안 듣는 거 뭐예요? 중도야? 뭐야. 어떡해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둘 다 아닌 건 없어요. 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평가액, 매도 금액이 맞나요? 매도 금액이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 가치가 100원이라도 얘가 여기다가 타운하우스를 지을 걸 알아요. 결국에는 이걸 팔 사람도 대충 알겠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하진 않을 거니까. 대충 제가 뭔가 개발을 할 거다라는 건 눈치가 채져요. 그러면 그 개발을 하게 되면 땅값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야, 너 어차피 이거에서 수익 이만큼 먹을 건데 나 좀 더 비싸게 팔래? 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난 그 가격에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참고 자료일 뿐인 거고 중요한 건 소지 매입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들어가는 건 실제로 매도한 금액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럼 굳이 물으면 왜 하는 거냐? 그쵸? 왜 하나 싶죠? 그래서 결국에 하라니까 일단 하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답안에 이제 서술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써보자라면 매도 가격이 적당했는가 물음 1에서 시장 가치는 이 정도였는데 물음 2에서 좀 매도 가격이 과하진 않았는가 비용이 과하면 결국엔 사업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내 의견으로 조금 하나씩 써줄 수는 있다. 근데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고 그냥 하라는 것만 좀 잘 하되 이 35억이 지금 소지 매입비다라는 것만 좀 잘 체크를 하시고요. 쭉 가서 보면 지금 소유자, 사업부지 소유자, 그러니까 매도인인 거죠. 사업부지 소유자가 매도인이 철거하는 걸 전제했대요. 그러면 철거비는 고려해야 돼요? 아니죠. 매도인이 철거해서 넘길 거니까 얘는 그냥 함정이에요. 지워버려요. 그래서 보지도 말고 35억이 소지 매입비다라는 거 크게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반영 그러면 그 밖에 얘는 1일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 가서 보시면 현재의 시장 내 적정 이자율 근데 우리 어차피 타당성 분석이기 때문에 요거 수익률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단가는 유효 숫자 셋째 자리까지 사정한다. 알겠고요. 평균지 어쩌고 됐고 시세 반영했다. 됐어요. 읽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됐고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일단은 우리 사업 부지의 적정 매입 가격부터 선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물음 1에 대한 거 먼저 분석할게요. 그러면 대상 토지에 대한 내용부터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일단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2월 15일까지 현장 조사했으니까 원래 2월 15일인데 지금 의뢰인이 25년 3월 1일자로 기준 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감칙 구조 2항 단서. 의뢰인이 요구한 날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3월 1일이 이제 기준 시점이 되는 거고 지가 변동을 옆에다가 3월 1일이다 라고 하나 써놓을게요. 물론 이거 딱 보면 3월 1일인 거 눈치가 채워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3월 1일이다 라는 거 체크를 해놓고 대상에 대한 거 이제 체크하겠습니다. 면적 이런 거 나와 있고 2종 1주 정방형 평지이고요. 10m, 7m면 얘 뭐예요? 소로
서로 각지겠죠? 그래서 서로 각지, 그러면 정방향 평지 서로 각지 뒤에다가 체크를 해줘야겠죠? 서로 각지, 평지, 그 다음에 정방형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 가서 보시면 뭐 쭉 건물 있고 수려한 자연환경 어쩌고 저쩌고 뭐 있대요. 그렇대요. 건물 고려해야 됩니까, 우리? 아니죠? 어차피 철거할 거라고 했었고 매도인이 철거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토지 가격만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됐어요.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됐고, 그러면은 어차피 토지 가격 산정할 수 있는 자료 공시지가밖에 없었죠. 공시지가 기준법만 정리하면 물음 1은 끝이겠죠. 그럼 표준지 한번 골라봅시다. 2종 1주는 용도지역 다 똑같고, 그러면 이제 이용사항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아니겠죠. 저는 아닐 거고, 뭐 짓는다 했어요, 얘? 타운하우스 짓는댔어요. 그럼 상업용은 아니겠죠. 주거용일 테니까. 그럼 이제 연립이랑 단독인데, 타운하우스면 연립이 더 맞아요. 연립주택이 조금, 뭐 단독주택은 진짜 말 그대로 그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쪽으로 간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골랐으니까 소로 한 면 가장형 평지이죠. 그럼 뒤에다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소로 한 면, 그 다음에 평지에 가장형, 그럼 체크했고, 그러면 시점 체크했고, 지역 요인은 없었고, 개별 요인 체크했고, 그 밖의 요인은 1이었죠. 그럼 공시지가는 됐죠. 공시지가는 됐으니까, 그리고 공시지가 요 옆에다가 그냥 면적 900제곱미터까지도 그냥 같이 써놓겠습니다. 한 번에 같이 산정할 수 있도록. 그럼 물음 1 됐고, 물음 2로 넘어와서 이제는 개발법이니까 그 우리 타임라인만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은 수입에 관련된 거 먼저 보겠습니다. 분양가 및 분양 계획 쪽으로 와서. 일단은 건축 계획부터 좀 보시면 건폐율 60, 용적률 180이래요. 대지 면적 900제곱미터였으니까 요게 이제 바닥 면적일 거고 요거 곱한 게 연면적이 되겠죠. 지하가 없다라면. 지하가 있으면 용적률 곱해도 다른 거고 연면적은.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랬을 때 분양 면적 165 두 가구, 198 한 가구로서 3층짜리 타운하우스를 건축하겠대요. 그럼 우리 분양 수입은 165 두 개랑 198 하나 기준으로 분양 수입을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밑에 내려오시면 분양가는 기준 시점 현재 적정 분양가격 수준으로 하되 침체되는 경우에는 5% 할인해서 분양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기준, 그러니까 일반일 때랑 침체인 경우에 가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넘어와서 보시면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개시 시점에 80%가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6개월 후에 분양, 이걸로 이제 결정을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얘도 지금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침체 시, 그 다음 일반일 때. 그래서 얘는 두 개로 좀 나눠서 분양 수입은 봐줄 거고, 건축 비용은 똑같을 테니까. 그럼 이제 밑에 조금 내려와서, 일단 분양을 언제 시작하는지, 건축공사 착수 3개월 후에 실시한대. 여기 기준 시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개월 지나서 착수를 할 거고, 개시 시점에 일단 얘가 일반일 때, 얘가 침체일 때죠. 일반일 때는 여기에서 이제 80% 분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6개월 있다가 20%가 분양이 될 거고요. 근데 침체일 때는 이때 60% 분양이 될 거고, 나머지가 6개월 있다가 40%가 분양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인 경우와 침체일 경우의 수는 일반일 때는 80% 확률, 그 다음에 침체는 20% 확률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를 가중평균하면 분양 수입의 평가액이 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분양가는 165가 두 가구였고 얘가 지금 한 가구였죠. 그래서 일반일 때는 426 곱하기 165가 두 가구, 그 다음에 458 곱하기 198이 한 가구. 이게 뭐예요? 명목 분양 수입이고 이걸로 현가를 해주면 그게 일반인데 걔는 80% 확률로 들어온다라는 거고, 침체일 때는 이거에 5% 할인 분양한다라고 했으니까 0.95를 곱해준 게 명목 수입이 될 거죠. 그걸 요 기간대로 할인해준 게 20%의 확률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대로 할인한 거 곱하기 0.8 더하기 요거 명목 수입, 이거대로 할인한 거 곱하기 0.2 해주면 그게 인플로우의 총액이 되겠죠.
이게 이제 분양 인플로우 부분이 된 거고, 아웃플로우 정리하시면 이제 끝나죠. 아웃플로우에 대한 거 2번 건축비 등 재비용 지급 방법을 가서 보시면 건축비는 일단 요거예요. 166만 원 단가. 그 다음에 얘는 연면적만큼 들어가겠죠. 그래서 연면적이 165 두 가구 더하기 198. 분양 면적은 전체 면적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건축비의 총액이 될 거고, 얘는 착수 시점부터 3분의 1씩 3개월 단위로 지급한대요. 근데 기준 시점에 토지 매입하고 바로 공사 착수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기준 시점이 곧 착수 시점이죠. 그래서 3분의 1씩 3개월 단위. 착수 시점부터 3개월 단위니까 여기에 일단 3분의 1 공사비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3개월 있다가 또 3분의 1, 또 3개월 있다가 3분의 1이 공사비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건축비는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분양 수료 등 재비용은 5억 5천, 총액이 5억 5천인데 분양 개시 시점과 건축 완료 시점에 2분의 1씩 지급을 한다. 분양 개시 언제 했어요? 3개월 있다였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2분의 1, 그리고 건축 완료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에 이제 2분의 1씩 들어갈 거고 6개월 들어간다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토지대금의 지급은 건축 착수 시점과 완료 시점에 또 반씩 들어간대. 그래서 이게 재비용. 그 다음에 이 토지대금의 착수 시점, 여기죠, 기준 시점. 여기에 2분의 1. 그 다음에 완료 시점에 또 2분의 1. 얘가 이제 토지대금, 소지 매입비가 되겠죠. 요거가 이제 아웃플로우의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아웃플로우. 그래서 그리고 토지 대금은 아까 얼마였어요? 35억이었죠. 요대로 개발법의 기법을 활용하셔서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산정을 해주면 NPV 값이 산정이 되겠죠. 그러면 정리 다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할인율은 월 1%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할인율 월 1%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놓고 과목차 잡고 그다음에 답안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볼 페이지는 여기 페이지겠죠. 여기에 지금 개발법 자료들이 와 있으니까. 그중에서 조금 공간 있는 데다가 여기 시점 수정지 옆에다가 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일단 물음 1은 사업 부지의 시장 가치를 구해줬어야 되는데 뭘로 구했어요, 우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해줬었죠. 어차피 토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비교표준지 선정,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 그리고 지인은 없고 개별 요인 있으니까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도 쟁점이 없었고, 그러면 이제 사업 부지의 시장 가치 표시지계그 해주시면 되겠죠. 굳이 뭐하러 이걸 목차 잡나 싶은데, 아까 전 문제에서는 토지랑 건물도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목차가 나왔는데, 지금 물음 1 하나의 별도 물음인데 얘 한 줄로 써버리면 로마자 하나 나오고 그냥 식 한 줄 나오고 끝나버리죠. 그럼 좀 너무 허전하니까 목차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타당성 분석이죠. 그래서 그럼 첫 번째 개발법으로 타당성 분석하는 거니까 일단 분양 계획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와서 인플로우부터 선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얘는 명목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현가. 원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꼬여요. 왜냐면 얘 지금 다 가중평균 해야 되는 거라서 얘네들이 현가의 그 침체 시기랑 그 다음에 일반 시기에 현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명목 현가 이렇게 잡아주면 꼬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기보다는 그냥 일반일 때, 침체일 때, 그래서 인플로우, 가중평균 하는 거. 요렇게 잡아주는 게 조금 더 목차가 깔끔해집니다. 이게 80%, 얘가 20% 확률이었죠. 그 다음에 3번은 아웃플로우이고, 아웃플로우에 들어가는 거, 소지 매입비 있었고, 건축 공사비 있었고, 재비용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계를 구해주시면 아웃플로우가 다 나올 거고, 여기서 맞히면 안 되고, 타당성 분석까지 해주셔야 되죠. NPV로. 타당성 분석을 해주셔야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답안 작성해 보겠습니다. 문제 4번. 문제 4번에 20점짜리 문제입니다. 20점짜리 문제이고, 자, 일단은 첫 번째. 물음
1. 물음 1은 사업 부지 적정 매입 가격이 될 거고 얘는 살짝 개요 적어주시면 기준 시점이 2025년 3월 1일 귀 제시일 감칙 구조 2항 단서 기준 시점의 사업 부지 시장 가치를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산정하겠다 정도로 짧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사업 부지 적정 매입 가격 첫 번째는 비교 표준지를 선정을 해줄 거죠. 비교 표준지 선정 가시면 우리 2종 1주 연립 2번을 선정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시점 수정치는 뒤에 나와 있었습니다. 얘 공시 기준이 24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시점 수정치는 요거 쓰시면 안 됩니다. 24년 거 쓰셔야 돼요. 이거 왜 24년 걸 줬나 싶죠? 25년 3월 정도. 요즘은 사실 안 그런데 25년 3월, 그러니까 매해 3월 초 정도면 그 해 공시지가가 아직 발표가 안 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인데 1월 1일에 발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 기준으로 평가를 한 거를 공시를 하는 거지 1월 1일자에 공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초반 1월, 2월, 3월 초 정도까지는 그 해 공시지가가 아직 발표 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된 것 중에 가장 최근 걸 적용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24년 거인 거죠. 그래서 잘 봐야 된다. 좀 기준 시점이 초반에 있으면 공시 기준일이 언제인지 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점 수정치는 24년 1월 1일부터 25년 3월 1일 한 0.96677 되겠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 됐고 지역 요인은 쟁점이 없었고 개별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는 우리 표에다가 체크 다 해놨었죠? 소로각지 소로 한 면 만나는 1.04 그 다음에 평지에서 1 그리고 뒤에 형상 가서 정방형 가장형 0.98이죠. 그러면 이제 개별 요인 비교치 산정이 될 거고 그래서 그 밖의 요인은 1이었으니까 그래서 사업 부지 적정 매입 가격은 공시지가가 329만 원이죠. 329만 원.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 0.91677 지역 요인 1, 개별 요인 산정하고 그 밖의 요인도 1이니까 이렇게 해서 단가 산정했고 아까 표준지 옆에다가 면적 우리 적어놨었죠. 곱하기 900 해주시면 이게 사업 부지의 적정 매입 가격이 되겠죠. 물음 1 됐고요. 물음 2,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이제는 해봐야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아까 우리 개발 계획 먼저 써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개발 계획 한번 정리를 해줄 건데 개발 계획은 그냥 여기 건축 계획 있는 거 그대로 좀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건축 면적은 900에다가 0.6 곱한 540제곱미터가 될 거고 연면적은 항상 용적률 곱한 게 연면적은 아니에요. 지하가 있으면 연면적은 다르니까. 그래서 용적률 1.8을 곱해주기보다는 그냥 165 곱하기 2가구, 198 곱하기 1가구 한 연면적을 만들어주시는 게 더 맞겠죠. 왜냐면 용적률은 항상 연면적이랑 용적률 곱한 면적이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로우 가서 우리 아까 과목차 잡아놓은 대로 일반일 때, 침체일 때를 나눠서 볼 거예요. 여기다 정리해놨었죠? 그래서 정리해놓은 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첫 번째 일반 경기인 경우일 때는 요 산식 일단 명목 금액이 저렇게 되고 그래서 명목은 4260000 곱하기 165 곱하기 2 더하기 4580000 곱하기 198제곱미터짜리가 한 가구. 이게 명목 수입이고 그 다음에 현가.
현가는 명목에다가 현가율은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0.8은 3개월 있다 가니까 1.01에 3승 1%니까 0.2는 1.01에 6승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 경기 일대의 현가액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침체 경기인 경우일 때는 명목은 위에 거에서 0.95 해준 게 명목 수입이 될 거고 현가는 명목 수입에다가 얘는 0.6이 3개월 있다 들어오는 거고 0.4가 6개월 있다 들어오는 거다라고 되었었죠. 그럼 이거 계산한 값이 나올 거고 두 개 더해주면 안 돼요. 그냥 더해주면 안 돼요. 그럼 두 개 분양하는 게 되는 거고 확률로 넣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인플로우는 첫 번째 거 일반 경기일 때 0.8 확률, 그 다음에 침체가 0.2 확률이니까 이렇게 더해주시면 이게 인플로우의 총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웃플로우도 구해줘야겠죠. 첫 번째로 소지 매입비가 들어와 줄 거고 여기다가 정리해놨었죠. 요 그래프로. 그래서 소지 매입비는 일단은 명목 금액은 35억 원이었고 물음일에서 산정한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입 금액 35억 원이 들어올 거고 그 중에 반은 지금 기준 시점에 들어오는 거죠. 착공 시점에 지금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완공시 6개월 있다가 들어오는 거니까 1.01에 6승 이렇게 현가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비는 단가는 166만 원. 연면적은 아까 위에서 산정해놨으니까 그 연면적을 곱해주시면 될 거고 여기에다가 들어오는 건 3분의 1씩 기준 시점에 한 번, 그 다음에 3개월 있다가 한 번, 그 다음에 6개월 있다가 한 번 들어오게 되죠. 1.01에 6승. 그러면 건축공사비도 현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비용이 있었죠. 재비용 총액은 5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 5천 곱하기 얘는 2분의 1은 3개월 있다가 2분의 1은 6개월 있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1에 3승 더하기 1.01에 6승 이렇게 해주면 제 비용까지 계산이 됐고 그러면 합계는 다 이제 3개 다 더해주시면 아웃플로우 총액이 나왔죠. 그럼 이제 마지막 타당성 검토는 첫 번째 NPV를 산정을 해줄 건데 이거는 2번에서 3번을 빼주시면 얼마다 나오겠죠. 그러면 타당성 검토는 NPV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문제 4번이었습니다.